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이것만 알고 가면 과락은 없다. 두 번째 시간 도시개발법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법 제3조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와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둘 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쳤을 때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협의를 통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했을 때,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을 때, 그리고 2항, 둘 이상의 행정구역이 거쳤을 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권자는 아니고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규모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만 지정을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 보전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의 3만 제곱미터 이상 최소 면적이 되겠고, 다른 지역은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도시지역 외 같은 경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이나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이 도시군 기본계획 상에 해당 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야만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는 자연녹지마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녹지 지역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은 분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할할 때도 조건이 이 면적 조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분할 후에 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이 개발계획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예외사항으로 이 개발계획을 공모한다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요 나열된 요 항목들이 되겠죠. 이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같이, 예외적으로 분리해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공모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선정된 안의 응모자가 법 제11조에 나오는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췄을 때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사업 시행자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이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환지 방식인데 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 있을 때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외 조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다. 조합인데 조합은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 자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조합원과 총수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이 개발 계획안을 의결을 했어요. 총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이때는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법 제5조 1항에서 1호부터 16호까지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13호부터 16호까지만 가져왔는데, 자, 여기 예외 조항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우리 앞선 페이지에서 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같이 하도록 원칙을 삼고 있고, 이 개발계획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 이 방금 살펴본 여기서 1번부터 16번까지 내용이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여기 같이 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13번부터 16번까지는 꼭 이때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험에도 한번 출제됐던 내용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는 21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에 새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입체 환지를 할 때 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긴데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 것은 이 한 명이 여러 개의 필지를 갖고 있을 때 몇 개를 줄 거냐, 간단합니다. 필지 수에 관계없이 1인으로 본다. 두 번째는 여러 명이 하나를 갖고 있을 때 각각한테 줄 것이냐, 그게 아니고 대표하는 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자, 1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도시개발구역의 사업 절차를 보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이 같이 가고 있고, 이 개발 계획이 수립 고시가 되면 다음에 시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고시된 날로부터 즉 3년 안에 시시계획을 수립하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거고, 이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나 용도지역 계획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 사업 자체를 해제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완료 공고일이나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1항의 내용이고, 2항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즉 순차적으로 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자, 구역 지정하고 나서 개발 계획은 2년 안에 수립을 해라. 그래서 2년이 되겠고, 2호는 아까 방금 살펴봤던 거랑 똑같이 시시계획은 개발 계획 후 3년 안에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면적이 큰 경우, 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5년씩 주는 거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1, 2항에 따라서 해제가 의제됐다. 자, 본다죠. 이걸 의제라고 하는데, 의제된 경우에는 그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서 가려고 하는데 사업이 해제가 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 2호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바뀐 용도 지역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와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는 이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데 다만 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조합을 지정을 하고, 자,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겠죠. 이런 상황이면은 예외적으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조합이 아닌 이 사람들로 할 수 있다. 자, 시행자를 보면 국가, 지자체, 자, 공공기관은 더블됐네요. LH, 수자원공사, 노어청, 관광철도. 정부 출연기관은 자, 역세권 개발 사업하는 경우에는 철도공단, 제주도 내는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여기 나열되지 않은 7호부터 10 몇 호까지가 있어요. 이건 합쳐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항은 앞서 살펴본 시행자가 지정이 됐는데 그 정해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식의 인가를 받았어요. 시식의 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안 했을 거나 시행자 지정이나 인가가 이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되었을 때 시행자가 할 수 없는 여건, 그리고 이 단서에 따라서 아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하는데 이때는 좀 까다롭네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식의 인가 신청하지 아니했을 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 1호를 보면은 아까 우리 살펴봤을 때 여기까지는 구역지정 해제 조건이 되고 여기서 이게 안 넘어갔을 때는 사업 시행자 변경 조건이 됩니다. 구분하세요. 요거는 해제가 사업이 해제되는 거고, 여기까지 잘 왔다. 착수가 안 됐다. 그러면 시행자 변경 요건이다. 다만 이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에는 자, 아까 우리가 이 개발계획서 실시행은 3년을 받는데 이때는 1년이에요. 이런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는 자, 즉 공공의 시행자는 이 설계 분양 도시개발 사업 일부를 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의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직접 하지 않고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이 위탁에 관한 사항이고요. 자, 항만, 철도 등의 공공시설 건설은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거는 자, 이 시행자가 이런 기관들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앞서 시행자 요건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공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시행자가 기초조사,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런 업무들을 마찬가지로 이 공공에다가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정부 출자기관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새로 추가되는 처음 보는 거에 부동산원이 이런 업무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구분을 하세요. 이런 항만철도 공유수면 매립에 관할 때는 공공이 위탁 받을 수 있는데 관광공사 추가, 기초조사부터 이런 사업들도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동산원이 추가된다. 자, 그리고 이 위탁할 때는 당연히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제 1항 5호부터 9호까지 시행자는 자, 신탁계약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행자의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의 인가를 보시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7명이 정관을 작성을 해서 설립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 뭐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나 공고 방법의 변경이 있으면 인가관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이 또 동의 요건이
둔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할 수 있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도시개발 사업, CC계까지 받았을 거예요.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시행 방식은 크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요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하여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 즉 공공의 시행자가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거나 또 혼용해서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공공을 포함해서 이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여기에서 수용 또는 사용해서 혼용으로 갈 수 있다. 이 3호 같은 경우는 수용해서 혼용으로 가고, 환지는 못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는 못 가고 끝으로 갈 수 있고, 공공은 환지로도 갈 수 있고, 이 두 개를 절충해서 가는 혼용해서 환지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용해서 이렇게 가는 건 또 안 되네요. 다음은 원형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형지는 조성을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서만 있는 것이고, 해당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그들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이 원형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원형지를 줄 수 있는 기관들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해당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원형지를 줄 수 있고, 이 원형지를 개발하는 자들은 원형지를 기본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없대요. 기간을 정해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총 10년이 지나면은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국가지자체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 조건이 기반시설 용지, 임대주택 용지, 또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 용지들은 승인을 받아서 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리고 원형지를 받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지연되고, 동의 없이 넘기고, 위반했을 때는 이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형지는 10년 안에 매각이 안 된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예외 조항이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그 공급계약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그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원칙은 수의계약이고, 그러니까 그 원형지를 받아갈 수 있는 자 중에서 마지막에 받던 학교나 공정부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경쟁입찰로 먼저 했다가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때 수의계약 방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공급하는 가격은 이 원형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성이 안 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 더하기 이 설치한 이 들어간 비용이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이 공사비를 구해서 더해서 한 값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 시행 방식 중에 환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살펴본 대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즉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전부를 매입을 해서 그대로 다 공사를 하는 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고, 이 환지는 토지 매수를 하지 않고 다시 땅으로 돌려주는 걸 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지를 하는 이유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할 때도 있지만 이 땅값이 많이 올랐을 때 토지 시행자가 그 땅을 사기에 좀 부담스러울 때 환지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요. 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싶으면 이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환지 계획은 뭐 환지 설계라든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리고 조금 헷갈리지만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입체 환지가 있을 때는 입체 환지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런 건축물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시행 규칙을 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가 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평가를 할 때에는 이 도시개발법상에 있는 이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계획은 작성 기준이 있어요. 자,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평면환지는 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겠고, 그리고 입체환지는 자, 이제 입체니까 건물이 올라가죠. 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건설되는 이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설계를 할 때에는 평가식, 즉 개발 전후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뭐 경미한 사항이거나 기반시설 단순한 정비 같은 경우는 면적식, 즉 자리, 위치에 관해서 하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평가나 뭐 면적식을 할 때에는 하나의 환지 계획 구역에서는 오직 하나로만 할 수가 있고, 입체 환지는 자리 이동이 면적식이 아닌 반드시 평가식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지 설계의 원칙이었고요. 자, 이 법 제30조는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외, 즉 토지 소유자가 나는 환지하고 싶지 않아요, 신청을 하거나 또 동의를 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때 이 신청이나 동의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토지들이 쭉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사업이 진행이 됐거나 그 토지를 빠뜨리면 사업 시행 자체가 안 된다거나 그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다더라 건가, 이런 사항들에서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즉 환지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 어렵지만. 다음은 법 제31조 내용입니다. 자, 시행자가 이 환지를 할 때에 면적이 작은 토지는, 이 환지는 아까 평가식을 원칙을 하고 있고 개발 전후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적이 줄어듭니다. 내가 나중에 받아간 토지가 면적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감보라고 하는데, 작은 토지가 환지가 되면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 있거나 아예 그냥 환지에서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면적이 너무 큰 토지는 그 면적을 더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때 이 과소토지, 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한 과소토지 되는 면적의 기준은, 시행령에 보면 원칙은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62조 제1항에서는 이 권리 면적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게 바로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2항에 장관이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딱 4개가 나와 있어요. 이 보기 좋게 약간 킬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요건들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과소토지 기준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라고 해서 뭐 기존 건축물이었거나 뭐 미분의 혼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거나 이렇게 4개를 나열하고 아닌 것은 해서 하나를 더 쓰고 시험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아주 킬링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지정 등의 제한, 법 제32조의 2. 시행자가 이 공람 또는 공청회, 의견 청취죠.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또는 투기억제 등을 위해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입체 환지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자, 한 개 필지가 여러 개로 분할이 됐어요. 이 의견 청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토지를 싹 분할해 버립니다. 즉 나중에 살펴본 대로 이 소유권이 곧 나중에 내가 새로 받는 땅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또는 건물의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막았다. 자, 이런 여러 개로 분리되거나 또 단독이나 다가구가 이 세대수가 많은 다세대로 갔을 때는 그 해당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해버리거나 환지 지정 안 해버릴 수 있다.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입체 환지, 아까 건축물에 올라가는 입체 환지에 대한 주택 공급을 할 때는, 자, 입체 환지로 된 건설된 주택은 환지계획에 따라서 환지 신청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때 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입체 환지로 주택이 공급될 때는 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공급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항은 입체 환지로 주택 공급할 때는, 자, 내용은 결국 1주택 요런 사항, 아까 그 동의자 수 산정 요건이랑 똑같아요. 한 사람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 하나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만 준다. 다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과밀 억제 권역 외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 기숙사나 근로자 숙소 용도로 뭐 토지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환지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채비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채비지 정의만 보고 갈게요. 이 채비지는 그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이 경비의 충당이 나오면 채비지예요. 자, 이 채비지인데 일단 채비지로 가기 전에 보류지로 먼저 한번 갑니다. 정하지 않는 보류지로 가고 이 보류지에서 일부를 채비지로 간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즉 환지를 주지 않고, 아까 토지를 감보시킨다고 했잖아요. 면적을 다 줄여놓고 뭐 기반시설도 만들겠지만 이 시행자가 뭐 상업지역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아버려요. 그 팔은 수익금으로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 제35조는 환지 예정입니다. 자, 아직 환지가 되진 않았지만 이 토지는 환지 예정지예요 라고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이 종전 토지, 자, 환지 기본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한 것은 권리는 행사할 수 있다.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토지를 이제 환지가 될 거니까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자가 그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장애가 되는 물건들은, 자, 뭔가 있어요. 바로 좀 제한하기에는 뭐 하니까, 원래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이 효력 발생일부터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별도로 이 장애물이 있으면 이 사용 수익하는 날을 시작하는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사항을 보면은 다만 이 채비지 용도로 그 지정이 됐을 때에는, 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 원래는 종전 토지는 뭐 사용하거나 수익이 안 됐다고 했지만 채비지 용도로 갔을 때는 또 예외적으로 처분도 할 수 있다. 사용하거나 수익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 이 환지 예정지 지정 전의 토지, 자, 1호부터 4호까지 시행자, 공공의 시행자는, 자, 이 순환노주택이나 이 국방 군사시설 3호, 4호도 있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걔는 좀 보기로 갖고 오기가 너무 길 것 같아서 빼버렸고, 이런 경우에 시행자가 공공이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역시 공공이라 권한이 좋죠. 왜냐면 이런 시설들은 빨리, 이 순환개발이 뭔지 아시죠?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자, 여기 사업이 시행되니까 다른 데 잠깐 일시적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가기 위한 주택, 그러니까 좀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 또 국방군사시설 중요시설이니까 미리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들도 있잖아요. 이 토지들은 날짜를 정해서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산금인데요.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했을 때는 그 과부족분, 뭐 많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금전으로 청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산금의 시점, 청산금을 정하는 시점은 환지 처분, 이제 사업이 다 끝나서 이제 환지가 처분될 때 그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그 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의 효과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이제 종전 토지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또 권리는 그 처분이 공고된 날에 끝나는 날 때 소멸하고, 자, 이 항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었었는데, 이 처분에 따라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 효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종전 토지 그대로 살아서 간다. 그 사항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의 저환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아까 살펴봤던 채비지를 미리 처분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이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자, 원래 그 채비지나 보류지는 환지 처분된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는데, 채비지를 미리 처분했을 때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칠 때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청산금은 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이 환지 처분은 다 다음 날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에는 이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를 해야 되는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시행자가 행정청인데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 행정청이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안 내요. 그랬을 때는 이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이 행정청에다가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금을 받아야 될 자가 주소 불분명이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도시개발법도 이 국계법과 함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과목이 되겠고요. 방금 살펴봤던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 과락이나 아니면 50점 이상 맞는데 충분히 점수를 득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